창세기 10장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봉독을 합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이제 이 땅 위에 내려놓지요. 이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족보를 이루면서 번성해 나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0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6절부터 보셨죠? 한번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노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면서 거기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후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을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용감한 사냥꾼이었는데 그 후대에도 어떤 남성이 등장을 해서 용맹무쌍하고 사냥에 능하고, 그래서 우리 요즘 표현으로 남자다, 그 남자다운 남자로서 정말 능력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니므롯 같아, 니므롯 같은 인물이야, 이렇게 말할 만큼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백과사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니은으로 가서 니므롯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기록됩니다. 니므롯은 시날, 즉 우리가 아는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의 왕이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는 구스의 아들로 노아의 4대 손이다. 성경에서는 그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으로 말한다. 이렇게 인물 사전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 구약에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2번 더 언급이 되어지는데, 한 군데는 미가서 5장 6절이고 또 한 군데는 역대상 1장 10절입니다. 근데 이 두 구절에서 아시리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곳은 니므롯의 땅이다, 아시리아 니므롯의 땅,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1장 10절에 보면 니므롯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세상에서 첫 영걸이었다, 세상의 첫 영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담의 4대 손인 니므롯은 이 사람이 용감하고 대담하고 남자답고 한마디로 영웅호걸형 인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은 바벨론의 원조, 바벨론의 시조가 되어지고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주요한 거점 도시들을 세운 인물인데, 그가 세운 많은 도시들 가운데 하나 대표적인 도시를 꼽으라면 그곳은 바벨이다. 창세기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탑을 세웠던 그 바벨이다. 이 땅은 니므롯이 세운 땅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을 한다 할 때에 거기를 이제 성읍, 도성을 쌓지요. 우리 여기 이제 수원성이 있는 것처럼 성을 쌓습니다. 근데 그냥 성이 아니고 요새를 짓습니다. 요새는 외부의 적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높은 성을 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물자가 들어오는 것을 걸러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공급받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또 외부의 적이 침투해 들어올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그 성에서 그 성 밖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대적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세워놓는 성 요새입니다. 니므롯이 주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 성 요새들을 쌓아놓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놨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이 노아 계통의 족보를 이루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라고 소개되는가 하면 언어가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고 창세기 1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동방으로 이주하였다.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시날 광야, 시날 평야라고 하는 이 광활한 땅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 요새를 짓고 탑을 쌓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함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동쪽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벽돌을 굽고 역청을 만들어 이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했답니다. 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요새, 성읍, 성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사이에 있었던 원활했던 의사소통을 단절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흩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성벽 쌓기, 바벨탑 쌓기를 그치게 되었다. 이게 창세기 11장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세우고자 했던 그 중단된 탑, 중단된 건축물, 그곳 도시의 이름이 바벨이었다. 그렇게 표현이 돼요. 창세기 11장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슬러 올라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니므롯의 나라가 10절입니다. 니므롯의 나라가 시날 땅에 바벨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노아 바벨탑 사건을 설교를 하면서 지구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라크 지역에 가면 곳곳에서 이 지구라트가 발견이 돼요. 지금도 발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구라트가 뭐냐면은 요새지요, 성벽입니다. 혹자들은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었으리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이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세우고자 했던 거대 도시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마치 그 나사못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돌아 올라가면서 점점 위가 좁아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서 지구라트를 쳐보시면 이제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거대하고 큰 발굴 그 유적이 바벨탑이 아니겠는가 하는 주장들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공부하셨던 내용 중에서 세계 문명의 4대 발상지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 문명은 커다란 강 유역에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세우거나 도시 국가를 만들고자 할 때 강의 역할이 결정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배워요. 그래서 황하 문명 그러면 중국의 이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문명, 또 겐지스 문명, 인더스 문명 이러면 그는 겐지스강 인도의 이 거대한 물줄기 겐지스강 유역에 발달된 문명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집트 문명은 단연 나일강 유역에 발달된 문명입니다. 네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분명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막 머리를 짜내가면서 되지도 않는 그 외국어라서 혀를 굴려가며 외우셨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일하게 두 개의 강줄기가 만나는 유역에서 발달됩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 지역 전체를 메소포타미아라 이렇게 불렀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분열 역사 가운데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패망시켰던 바벨론과 아수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시리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메소포타미아고 이 바벨론이 자리하고 있는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대아인들의 땅,
갈대아인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출발했던 곳이 갈대아 우르 이랬잖아요. 갈대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우르 땅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통틀어서 이 전체 지역을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거대한 그 문명의 벨트를 거기에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날 평야, 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지역 혹은 아수르 지역으로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땅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므롯형 인간과 아브라함형 인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바벨이라고 하는 땅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국가를 건설하고 그 탑의 꼭대기를 높이 쌓고자 했던 그 지역의 왕이었다. 아까 백과사전에 그렇게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 지역의 대표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자고 주도했던 인물이 니므롯이 아니었겠나. 이거 넉넉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주도형 인간이었어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나름대로 용감하고 또 능력 있고 개척 정신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한 지역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성벽을 쌓아 올리기를 원했던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형 인간,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런 스타일의 인생이구나 이게 정리가 되실 줄로 압니다. 근데 아브라함형 인간이 있어요. 니므롯도 아브라함도 갈대아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니므롯은 노아의 4대 손,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출발하면 9대 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세대 간격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리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모습이 극명하게 갈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니므롯형 인간과 아브라함형 인간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의 큰아들인 셈의 계보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후반에 보면 셈의 족보가 쭉 등장을 하는데 그 계보에서 데라가 출생을 했고, 창세기 11장 24절입니다. 데라가 거기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